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학개론 계산문제 제3강 투자론 중에서 자본소득, 자기자본 수익률, 그리고 유효총소득, 세후 현금 흐름 승수, 채무 불이익률, 순소득 승수 이런 여러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계산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눌러주셔야만 제가 더욱더 힘을 받아서 다른 이런 2주 만에 제 합격한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여기에 대해서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먼저 29회 24번하고 2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활용하는 경우에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자본 수익률에 대한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자기 자본 수익률은 뭐냐? 여기도 지금 나온 것처럼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이 분모로 들어가고 자기 자본분의 세전 현금 수지다.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본분의 세전 현금 수지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전입니다. 자, 세전 현금 수지인데 이 세전 현금 수지를 다른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순수익액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이자 상환액 이걸 빼야 되는 겁니다. 총수익액에서. 그래서 여기는 보면 총투자 수익액에서 대출금리와 대부액을 곱한 거다. 즉 대출을 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나 원금에 부담해야 될 금융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빼는 거예요. 세전현금수지에서 세전현금수지는 총투자 수익에서 뺀다. 다른 표현으로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지요.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순영업소득에서 뭘 뺐죠? 부채 서비스액을 뺐어요. 부채 서비스액을 뺐습니다. 부채 서비스액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액. 순영업소득에서 여기서 순영업소득은 총투자 수익액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암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먼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지렛대를 활용하지 않는다. 즉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10억이고 순영업소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니까 대출을 하나도 안 받으니 자기 돈 10억을 들여서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분모가 10억이 된 겁니다. 첫 번째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 자기 자본 수익률이니까 10억분의 세전연금 수지니까 순영업소득 3천만원 더 해야 되겠죠. 여기서 3천만원에서 빼야 되죠. 뭘 빼냐? 원리금 상환액을 빼야 되는데 이 이자가 이자액을 빼야 되죠. 근데 원금을 어디 갔죠? 1년 후에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만기일치 상환이 있잖아요. 그때는 원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자만 내기 때문에 이 대출 상환해야 될 금액에서 원금은 필요 없다. 나중에 그냥 다 끝날 때 상환이 되는 거니까 필요 없다. 그럼 이자만 4%. 이자는 4%면 대출이 여기서 지금 이 타인 자본을 50% 하려고 하는 게 대출이 있겠죠. 미리 지금 하는 겁니다. 그때 대출 5억을 받았으면 이자가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이자가 필요 없어요. 금융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융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만 분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순영업소득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있어요. 즉 총 투자 수익액을 분자로 돼야 되니까 여기에 뭘 돼야 되냐면 이 상승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2%예요. 그럼 10억이 2%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핵심입니다. 총 투자 수익액을 더 해야 된다. 그럼 5천만 원이니까 10억에 5천만 원은 얼마죠?
10억, 10억에 5천만 원입니다. 5%가 되는 거죠. 5%. 5%입니다. 자, 암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인자본을 50% 활용하면 10억 중에 50%니까 5억이 되는 겁니다. 5억분에 해야 돼요. 5억분에 똑같이 아까 3천만원, 순영업소득 3천만원에다가 더하기 뭘 더해야 되죠? 부동산 가격 상승률 총 수익액이니까 2천만원을 더해야 됩니다. 5천만원 여기 빼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자, 대출을 받았으니까 거기 5억에 대한 이자가 2천만원 발생하죠. 4%니까 2천만원을 빼야 되는 거예요. 원금은 할 필요 없다. 만기일시 상한이니까.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만기일시 상한이다. 그래서 이걸, 원금은 필요 없다. 이자만 빼는 거니까, 2 빼는 거니까 3만 남지요. 5를 3으로 나면 6이 되지요. 0.06이니까 6%가 되는 겁니다. 암산도 잘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사나 그 외에 여러가지 직업상담사, 그 외에 유명한 자격증을 따려면 여러분 암산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다시 초등학교 들어가서 암산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3번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해 안 했으면 계속 제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게 어려워요. 잘 보시죠. 어렵다기보다도 여러 단계를 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걸 이대로 옮기면 이겁니다.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여러 개를 지금 풀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도 여러 개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걸 좀 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순소득 승수를 구하고, 여기 보세요. 보이죠? 순소득 승수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를 순서한다 이런 것을 이 자료를 주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순소득 승수 이거 하나하나 다 구해야 하는데 분명히 펑크난 게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걸 먼저 계산해 봐야 돼요. 유효 총소득 승수는 6은 여기서 분명히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순소득 승수 나올 때 유효 총소득이 필요합니다. 채무 불이행률의 분모가 유효 총소득입니다.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분자가 지분 투자액이겠죠. 분자가 분모는 세후 후 현금 흐름이에요. 그럼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 현금 흐름에다 빼야 되죠. 영업소득을 빼야 되죠. 세전 현금 흐름은 뭐죠? 순영업소득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빼는 거죠. 그럼 순영업소득을 구하려면 유효총소득에다 영업경비를 빼야 되는 거예요. 유효총소득 영업경비.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 이걸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놔야만 이걸 잘 풀 수 있다. 핵심을 잡으셔야 된다. 그러면 유효총소득이 그래서 필요한데 유효총소득은 X라고 하면 분자는 유효총소득 승수니까 총 투자액이 되는 거예요. 15억이 되는 겁니다. 15. 그러면 여기서 X가 유효총소득 얼마냐? 6분의 15죠. 3, 5, 15. 2.5억입니다. 2억 5천이에요. 이거 암산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암산을 잘합니다. 여러분도 암산을 연습을 해야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유효총소득 구했지요. 좀 전에 이거 쭉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순영업소득이 필요했죠. 순영업소득은 2.5억에다 뭘 빼라고요? 빼야 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은. 영업소득, 영업경비를 빼야 되는. 영업경비는 유효총소득에다가 기준으로 해서 40%예요. 그러면 2.5억에 40%니까 2, 5, 12, 4, 8, 10이 되니까 1억이 되죠. 그래서 영업경비는 1억이다. 1억. 그러면 순영업 유효총소득에다가 1억을 빼면 얼마냐? 1.5억이에요. 1.5억. 이 1.5억이 순영업소득이다. 유효총소득에다가 영업경비를 뺀 게 순영업소득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순소득 승수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순소득 승수는 어떻게 구해요? 순소득 금액. 지금 순소득 금액이 1.5억으로 구했어요. 1.5억분에
총 투자액입니다. 총 투자액 15억이 되는 겁니다. 15억. 그러면 1.5분의 15니까, 이거 10을 곱하면 150이니까 딱 약분하니까 암산 10이 되죠. 1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 3개로 합쳐갈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개 풀 때는, 다 풀어보면 시간 걸리죠. 시간 줄이는 방법 10억입니다. 근데 일단 저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풀어보는 겁니다. 채무불이행률, 채무 10억이 지금 됐습니다. 정답은. 자, 채무불이행률 어떻게 구한다고요?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에요. 유효총소득이 2.5억이었어요. 여기 2.5억 분모가 되고 채무불이행률은 영업경비가 들어가야 돼요. 영업경비에다가 부채 서비스액, 즉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그러면 영업경비가 아까 영업경비가 얼마에 40%였죠. 1억이 됐지. 1억이에요. 그러니까 1억 더하기 부채 서비스에 6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6을 더하면 1억 6천인데 1.6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2.5분의 1.6을 나누면 얼마가 되겠죠? 64가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64가 돼요. 그러면 이거 이제 떨어져 나가고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풀어야 되겠네요. 채무불이행. 세후현금흐름 승수. 세후현금흐름은 세전현금흐름. 세전현금흐름을 계산하려면 순영업소득 여기 1.5억 구했죠. 여기 1.5억. 1.5억에다가 뭘 빼야 돼요? 순영업소득에다가 세전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에다가 세전이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 되는 겁니다. 부채 서비스액 6천만 원이에요. 그럼 빼면 얼마 되냐? 9천만 원이 되죠. 9천만 원. 자, 이게 세전 현금 수지예요. 그럼 세후 현금 수지는 세전 현금 수지에다 뭘 빼요? 이걸 빼야 돼. 영업소득세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1천만 원을 빼니까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는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세후 현금 흐름 지수 수지 그게 8천만 원이에요. 세후 현금 현금액 8천만 원. 8천만 원에 얼마? 지분 투자액 4억을 하는 거예요. 8천만 원에 4억. 그러면 2분의 1이 되니까 5가 되겠죠. 5가.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약간 복잡했는데 이것을 안전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만 여러분께서 이걸 푸는 연습을 이걸 푸는 연습을 여러분께서 해야만 앞으로 여러 가지를 잘 이런 여기에 관련되는 간단한 지문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 조건이 이렇게 됐는데 금리가 이렇게 되고 하는데 대출 조건이 2회차 생활원금과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자, 보이실 겁니다. 대출 조건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대출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 문제 34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2회차 상환할원금과 3회차에 납부할 이자액을 계산해라.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게 원금 균등이냐 원리금 균등이냐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 원리금 균등이라고 했습니다. 원리금 균등은 원금하고 이자를 더한 이 금액이 매월 동일한 걸 말합니다. 매월 동일해요.
그런데 원금을 일부 갚기 때문에 처음에 이자가 많다가 이자가 차츰 줄어드는 거예요. 이자가 차츰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금을 계속 상환을 해 나가니까 이자가 차츰 줄어든다. 원금 균등은 원금이 매번 동일하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뭐 이자가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인데 좀 더 빨리 줄어드는 건데 이건 안만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어찌됐든 원리금 균등인데 여기서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원리금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저당상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출 금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그게 원리금 상환액이다.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걸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2회차에 상환할 원금, 3회차에 납부할 이자액을 계산하려면 약간 어려운데 잘 보세요. 한번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 4개로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1회차, 2회차 원금 이자를 이렇게 납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4억을 대출받았어요. 4억을 받았을 때 이자는 얼마, 원리금은 동일하다. 저당상수로 곱하면 돼요. 그러면 0.087에 4억을 곱하면 이건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계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계산을 한 것으로 결과를 알려드리면 3,480만원입니다. 여기가 3,480만원. 3,480만원이에요. 원금하고 이자가.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구하느냐? 처음에는 이자는 원래 후불이죠. 후불인데 원금이 4억이니까 1회차에서 이자는 처음에 원금이 하나도 지금 안 갚았어요. 4억이 남았어요. 여기다 이자니까 이자 6%잖아요. 6%를 곱하면 4릉이 24, 2,400이 되겠죠. 두 개 곱하면 2,400. 그럼 이자는 2,400이 되는 거예요. 이자가. 1년 동안을 지금 내는 겁니다. 1년 동안 월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연 단위 매 기간 말 상환. 연 단위예요. 1년에 한 번씩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년에 합해서 2,400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가 합해서 3,480이에요. 이걸 빼면 돼요. 3,480, 2,400 빼면 원금 상환액이 나오지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암산화 하시면 되죠. 1,080이 되죠. 두 개 빼면 1,080만원이 됩니다. 글씨가 잘 안 써져서 그럽니다. 자, 1,080만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1,080만원 원금이 냈어요. 그러면 4억에서 1,080만원 줄어들었겠죠. 4억에서 1,080만원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이 얼마가 되냐면 3억, 암산을 어렵지만 한번 빼보시면 3억 8,920만원이 되는 거예요. 3억 8,920만원. 그게 되는데, 이 3억 8,920만원에다가 지금 2회차 상환할 원금이니까 원금을 구하려면 먼저 이자를 계산해야 되겠죠? 왜냐면 원리금 균등은 원금 바로 못 구합니다. 이자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3억 8,920만원에 이자가 6%니까 6을 곱하는 거예요. 6을 곱하면 연금리가 3억 8천 자, 그러면 얼마가 되냐 하면 이게 2,335만 2천원입니다. 2,335만 2천원. 자, 이렇게 쭉 계산을 하면 여기에 이제 이걸 또 빼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에 아까 3,480만원에다가 이걸 또 빼는 거죠. 그러면 원금이 얼마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자가 1,144만 8천원이 됩니다. 계산하면. 그러면 다시 이걸 뺀 금액에다가 아까 3억 얼마 남은 거에서 이걸 다시 한번 빼고 그러면 그 남는 금액에 또 이자를 또 계산하면 얼마가 남아요. 그러면 3회차에 납부할 이자액은 그 금액이 나오는 거고 원금은 이 이자를 뺀 금액이 바로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1,144만 8천원이고 3회차에 납부할 이자액은 다시 이걸 또 원금 결국 두 번 빼고 4억에서 원금 빼 나가는 거예요. 4억에서 원금 한 번 빼고 또 한 번 빼고 그러면 그 남는 금액에 6%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금 남는 금액의 6% 곱하면 그게 이제 남는 금액이 3억
7천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3억 7,777만 3억 7,775만 5만 2천원 그게 됩니다. 거기다가 0.06 6%를 곱하면 이자가 3회차에 납부할 이자액이 되는데 그게 2266만 5120원이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계산을 해 본 겁니다. 이건 제가 계산을 해 봤을 때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2번이 계산하면 2번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된다. 여기 핵심은 뭐냐? 다시 설명하면 자, 이렇게 네 개를 나눠서 1회차, 2회차, 3회차 해서 저당 상수로 곱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먼저 구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자는 4억에 6%를 곱하면 이자가 얼마 나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원리금 상환액에다 이자를 빼면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 합이니까 빼면 원금이 나온다. 그러면 2회차에 상환할 원금은 이건 1회차고 2회차는 또 다르지요. 2회차는 여기 이게 이제 해당되는 건데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4억에서 이만큼 빼야 돼. 원금 빼고 6%를 곱하면 이자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원리금 상환에 여기에 또 동일하니까 여기에서 이걸 뺀 금액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은 하나, 둘, 세 번을 해야 돼. 3단계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산기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포기해도 되는데 이것도 항상 이런 문제는 계산하기 시간 걸리는 거 맨 마지막에 놓고 그때 시간 남을 때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공인중개사 문제를 한 문제당 1분 안에 풀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다른 건 계산 문제가 아니죠. 그런 건 1분 안에 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려운 문제, 계산 문제 모아서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자, 보세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비율 분석법인데, 비율 분석법. 자, 비율 분석법입니다. 29번이 30회예요. 얼마 전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이걸 보시면, 자, 비율 분석법을 이용해서, 산출한 것은, 잠깐만요. 비율 분석법을 이용해 산출과 틀린 것은 여기서 지금 묻는 게 담보인정 비율하고 부채 감당률, 총부채 상환, 채무불이행 이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반드시 풀어야만 정답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쭉쭉 풀어가면서 틀린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럼 끝까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일단 단계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봐야만 여기에 관련된 그냥 지문이 나올 때 간단한 문제 있죠. 이런 걸 바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계산 문제를 맞기 위해서 푸는 것보다 이런 걸 연습을 해야만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담보인정비율은 아주 쉬워요. 자, 이건 LTV는 총 그 담보가치, 감정평가액의 몇 프로냐 그 얘기예요. 주택담보대출 1억이죠. 부동산 가치는 2억이죠. 그러니까 가치에 1억이니까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0.5가 맞습니다. 이건. 담보 인정 비율은 아주 쉬워요. 이건 맞는 거고. 부채 감당률,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의 공식이 있죠. 부채 감당률의 공식은 같은 부채 말이에요. 부채 서비스액. 이걸 알아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뭐냐?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순영업소득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부채 감당률과 분모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다. 그러면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냐? 부채 서비스액은 지금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요. 자, 그래서 앞으로 쭉쭉 더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나왔으니까 넘어갑니다. 부채 감당률.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은 공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총부채 부채 상환 비율, 부채를
총부채 상환 비율은 여기 이게 바로 DTI입니다. 우리가 DTI라는 것은 말로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이건 연간 소득액분의 해당 주택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연간 이자 상환액인데 이건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신용대출을 받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 부위를 우리가 DTI라고 그러는데 LTV는 좀 전에 말한 거고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은 분모가 소득 금액이에요. 연소득 금액. 그럼 1250만 원이죠. 1250만 원분에 자, 그 다음에 그 해당 주택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말해요. 그럼 500만 원이 됩니다. 500만 원. 5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개인 신용대출이 있으면 이자를 포함시켜야 돼요. DTI는. 이자를 포함시켜야 되고 DSR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개인 신용대출의 원리금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DTI는 이자만. 근데 이게 지금 없지요. 신용대출 여기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1250만 원분에 그냥 500만 원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계산하면 0.4가 나옵니다. 이건 암산은 어렵고 실제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맞는 거예요. 지금 2번은 부채 감당률이 순영업소득 금액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부채 서비스액을 지금 이거 모르죠. 그리고 순영업소득은 이제 계산을 여기서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 채무불이행률은 이것은 유효총소득이 됩니다. 유효총소득분에 자, 이건 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잘 암기하셔야 돼요. 공식을. 유효총소득분에 손익분기소득인데 좀 말이 어려워요. 손해와 이익의 그 분기점 있죠. 0을 말하는데 손익분기소득인데 이것은 다시 표현하면 영업경비에다가 뭘 더하느냐? 부채 서비스액을 더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를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유효총소득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쉽죠.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다가 공실금액을 빼는 거예요. 대손충당 25%죠. 2천만 원 25%는 500만 원이죠. 그래서 유효총소득은 1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500만 원. 자, 1500만 원이 암산으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무불이행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자는 영업경비도 쉬워요. 가능총소득이 2천만 원에 50%니까 1000만 원이죠. 이거 1000만 원 더하기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여기는 그 말이 없지만 원리금 상환액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500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500 더하면 1500 분모 분자 동일하니까 1이 맞습니다. 1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DTI 돌아가면 1250만 원분의 DTI는 원리금 상환액이 여기 있네요. 500만원. 그러니까 500을 더하는 거예요. 1200분에 1250분 0.4 이거 계산했죠. 자, 부채 감당률은 아까 부채 감당률은 분모가 뭐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부채 감당률은 분모가 부채 서비스액이고 분자가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랬어요. 분자가 순영업소득이다. 다시 돌아가면 순영업소득분에 자, 이건 이제 계산했고 자,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에다가 순영업소득이다.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바로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러면 500분의 1입니다. 원리금 상환액하고 동일하다. 이걸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하고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고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500분의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500분의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인데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이 아까 2000에서 500 빼니까 1500이라고 그랬죠. 유효총소득에 순영업소득은 경비를 빼야 되는 거예요. 경비. 자, 경비가 50%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을 빼면 그건 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다가 영업경비를 빼는 거예요. 영업경비를 빼면 그게 순영업소득인데 여기 지금 유효총소득이 아까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에다가 경비 1000만 원 빼니까 500만 원. 그래서 분모분자 동일하니까 일이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건 끝까지 가는 거네요. 좀 짜증나는 문제지만
그래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 풀어봐야 돼요. 영업 경비 비율, 이것은 유효 총소득분의, 자 여기 보시면 영업 경비 비율은 여기 나옵니다.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 경비예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 경비니까 유효 총소득이 아까 여기 2천만 원에서 500만 원 빼니까 1,5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500분의 1,500분의 아까 여기는 그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예요. 부채 서비스이니까 자 영업 경비니까 영업 부채 서비스 아니죠. 영업 경비 비율이니까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 경비예요. 그러면 이건 간단하지요. 1,500분의 1,500분의 경비가 아까 얼마 전에 50%니까 1,000만 원이죠. 2,000에 50% 1,000만 원. 1,500분의 1,000만 원이에요. 암산하면 5, 30, 5, 20, 3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2는 0.666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6%가 이건 틀린 겁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이것은 뭐 운이 좋으면 이거 안 풀고 이것만 바로 풀어도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알 수가 없죠. 이게 틀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풀어보는 건데 운이 좋았으면 이걸 먼저 풀었으면 바로 한 번에 찍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업 경비는 유효 총 소득이 여기서 암산도 구할 수 있거든요. 2천만 원에다가 500 빼니까 1,500. 1,500이구나. 그런데 영업 경비는 바로 여기서 구할 수 있잖아요. 영업 경비는 50분의 1,000만 원, 1,500분의 1,000이다. 이걸 처음부터 접근했으면 바로 이게 틀렸다는 걸 확인했으면 바로 이게 정답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고 접근하느냐. 그래서 쭉 풀어본 건데 운이 나쁘게도 계속 다 맞았습니다. 이것만 틀렸어요. 어찌됐든 여러분은 이런 연습을 해야만 그런 행운이 따라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이 공식을 이걸 다 외워야 된다. 이 표를 가지고 다다르다 외울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이 표도. 자, 세전 현금수지, 세후 현금수지, 지분 투자액 동일합니다. 총 투자액 동일합니다.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흐름,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공부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